네, 2월 4일 영상 촬영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요, 이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입니다. very very important and 물리 파트. 한번 잘 좀 극복을 한번 해보십시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전기에너지 생산 수송은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전자기 유도가 있는데, 이 전자기 유도의 현상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먼저 보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 실패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둥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 주위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검유계 G가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G는 검유계. 검유계는 전류가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자석을 N극, S극이 있으면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요, 검유계에 없던 전류가 생깁니다. 되게 중요한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코일이잖아요. 코일이고 얘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요,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이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면 없던 전류가 생기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러면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자석이 다가가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아니면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코일이 멀어지거나 다가오거나, 요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다 같이 오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없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그게 전자기 유도다. 자, 더 이상 안 적어도 되겠죠? 네. 설명은 방금 쌤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전자기 유도의 뜻을 정확히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기전력은, 이게 이제 여기 기전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전력. 한자로 쓰면은 전자가 전기고 역자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으킬 기자는 뭐 우리가 흔히들 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전력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얘는 뭐라고? 우리는 전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전압.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은 전압. 그러니까 이 전압으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의 뜻은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 운동으로 뭐를? 유도 전류를 발생을 시킨다. 자,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전자기 유도의 핵심 키워드고, 그 다음에 저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도 전류에 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도 전류에 관해서는 쌤은 렌츠의 법칙으로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자, 렌츠의 법칙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름. 자,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자속이란 말은 자기력 선속의 줄임말이고, 자기력선을 그림으로 나타낸 요겁니다. 요거 지금 여기 N에서 나가는 요 파란색 있죠? 그게 자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쌤은 요거 그림 그릴 때 항상 2개 그림만 그립니다. 왜냐하면 4개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들어오는 거 반대 나가면. 그래서 N극이 들어오는 거랑 N극은 자기력선이 나가는 극이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G라고 쓰고 AB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은요, 여기는 S극인데요. S극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극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놈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놔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쌤이 제일 중요한 건 빨간 걸로 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N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N이 이만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요거 나가는 거 하나에 요 놈이 또 어때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자, 요 코일 입장에서는 아까는 요거 하나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쑥 들어오고 나니까 얘가 코일에 이렇게 방해하는 자기력선,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는 게 더 많아졌잖아요. 여기서는 한 개인데 N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코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3개나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싫어요. 그래서 쌤은 이 렌즈의 법칙을 한마디로 이거 법칙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뭘까요? 청개구리? 청개구리의 전설 아세요? 전설이라기보다는 우화죠, 우화. 그게 뭐냐면 청개구리가 살아서 엄마 말을 그렇게 반대로 했나 봐요. 밥 먹어, 안 먹고, 놀고, 공부해, 놀고, 놀아하니까 공부하고, 자지 마, 뭐 놀고,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하도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죽을 때 오늘 그 내과에 나를 묻어라. 그럼 이제 육지에 묻을 줄 알고. 근데 이게 유언이라고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비가 오니까 거기에 쓸려 내려가 보니까 엄마 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슬퍼서 엄마 생각이 나서 운다. 그게 청개구리입니다. 이 슬픈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N이 쑥 들어오면요, 이 코일에 밀고 들어온 놈이 많아지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너 왜 들어오고 지랄이야. 조심하! 이렇게. 그래서 이 코일이 이 들어오는 자기력선을 방해하듯이 너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여기에 N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S가 되잖아요. N이 있으면 S가 있어야 되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앙페르 오른손 기억나세요? 전류가 흘러가면은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중3 때 엄지 놓고 내 손가락 감아지는 거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를 요게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엄지를 전류로 놓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감아지면, 엄지를 전류로 놓고 내 손가락 감아지는 게 B다. 이제 요 그림이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엄지를 N에 둡니다. N의 엄지. 그러니까 여기는 엄지를 전류로 뒀는데 여기서는 엄지가 자기장이라고. 그럼 N에 놓고 감아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B에서 A.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올라간다. 동의하실까요? N에다 엄지를 놓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지게 넘어가잖아요. 손이 이렇게 넘어. 네, 내 손가락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BGA, 요게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니? 반대로 여기 SN. 그럼 N 놓고 감아지면 되고. 아시겠어? 그래서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같은 극을 만드세요.
그러면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 청력이 생기고요. 빠져나가면 당기니까 인력이 생깁니다. 그게 청개구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봐. S가 들어오면 자, 보세요. S가 여기까지 쑥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빠져나가는 게 하나, 둘, 세 개 많아졌죠. 그럼 얘는 싫은 거예요, 코일은. 왜 빨아내고? 지랄이야. 나도 빨래. 그럼 여기에 S극을 만들고 여기 N이 되죠. 그래서 S면 얘가 땡기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N에 놓고 엄지를 내 손가락에 감아지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흘러가는 게 AGB가 바로 유도 전류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면 얘들아 봐.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하면 또 같은 걸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도 뭐야? 청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오면 같은 극 청력, 빠져나가면 반대, 당기니까 인력. 요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 N극이 다가올 때 멀어질 때, S극 가까이 멀어질 때 나가면 반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게 핵심 키워드 되셨나요? 근데 이 전자기 유도는 어디에 이용이 됩니까? 지금 보시면 전자기 유도 이용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용되는 거 적어보시면 뭐 발전기, 무선 충전, 그 다음에 교통카드,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변압기, 금속 탐지기. 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제 전자기유도 실험을 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자석 코일 있고 검육이 요 그림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가까이 가면 오른쪽, 멀어지면 왼쪽, 반대로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크게 움직이더라. 그럼 정지해 있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더라.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생산인데 여기서 이제 발전기를 먼저 좀 봐놓으시면 좋아요. 저거 만들었었잖아. 어? 옛날에. 아,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진짜 개 힘들었는데. 자,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여기 봐. 여기 있죠. 발전기. 그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기구인데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 에너지가 뭐 역학적 에너지에도 관계없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환 과정을 가진 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석 사이에 코일이 들어가고 그 코일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돌아가는 걸 누가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누가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핵발전 이렇게. 그래서 요런 내용이구나 하는 건데, 일단 요거 보시게 되면은 요걸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 꼭 알아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자, 요 그림을 조기인데 이거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렵다 얘들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N극이고요. S극입니다. 어렵다. 나머지는 저것만 할게 얘들아.
여기에 뭐를 할까? 노란색으로 요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네. 됐죠? 그리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요 미음자 도선이, 얘들아, 미음자 도선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회전을 요렇게 한다라고 볼게요. 아시겠어? 그러면 얘가 요 그림이 이제 요건 안 그리고 노란 선만 그릴게요, 얘들아. 자, 요 그림 이해되시나? 네.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도란 그림인데 이해되시나? 네. 그리고 얘는 90도로 된 거 보이시나? 네. 그 다음에 넘어간 그림인데요. 지금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쌤? 좀더 각도가 커요. 첫 번째 거죠. 됐냐? 네. 이해되냐?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됐냐? 이해되나? 하여튼 그래서 보시면 이제 봐. 여기서 0도에서 이렇게 이제 45도 회전을 했습니다. 얘가 45도 회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미음자 도선 내용으로 보시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얘들아? 옆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면 이 면적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 동의하세요? 이거 그냥 오픈 마인드로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내게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이걸로 치면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요래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얘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너 왜 들어오고 지랄이야.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파란 화살을 맞는 쪽으로 감아지시면 요 도선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시겠어요? 렌즈로 봐봐.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오지 마라고 하고 감아지란 말이야. 여기 요렇게 해서 감아주면 요 화살표 지금 요걸 그린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90도 저도 되면은 요건 90도고요. 그리고 이제 135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얘가 넘어가 보니까 90도에서 최대죠. 최대인데 넘어가면 이제 들어오는 게 어때? 적어지죠. 이해돼? 그러면 들어오라고 당겨야 돼요. 얘가 왜 줄을 들고 지랄이야. 들어와. 감아줘. 그러면 요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봐. 요 도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요 파란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여기서 요 도선 있잖아. 여기서 나가던 게 여기서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던 게 들어오는 게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기장 90도 회전하는 순간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렌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로 항상 얘기하면 돼요. 들어오면 야 인마 들어오지 마 감아줘. 그리고 나가면 땡겨 들어와 감아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해석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이해되겠어?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그래서 여기 봐. 여기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요 회전을 누가 시키느냐 말이야. 회전의 주체.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수차, 물레방아 돌리고 이걸 돌린잖아.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게 수력발전이야. 회전의 주체가 물이면. 그리고 석탄, 석유 떼워가지고 수증기를 데워서 그놈이 쭉 분사해서 터빈을 돌리잖아. 그러면 그게 뭐야? 화력이고, 원자력, 핵발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풍력발전도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돌려주니까. 그래서 문제는 요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건데 요걸 돌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전기 이름이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간이발전기, 악력기, 손전등, 자전거 이거는 일상생활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전동기는 얘들아 이거 자꾸 헷갈리더라 얘들아. 이거하고 반대로 전동기는 어떻니? 전동기는 모터야. 모터는 어떻니? 전기 에너지가 와서 뭐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동기는. 그러니까 전동기는 뭐야? 모터라고, 모터. 그러니까 발전기하고는 정반대니까 꼭 구분해서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가지 발전, 여기 봐. 화력, 수력, 핵, 전기, 물이 터빈을 돌린단 말이야. 누가 돌리느냐에 따라서 발전기가 정해진단 말이야. 이건 얘기 다 했잖아요. 화력, 수력, 핵, 원자력 발전. 얘기 다 끝났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이제 문제는 좀 이따 풀어주시고요. 지금 영상 촬영하는 김에 7시 반이잖아요. 네. 5분만. 네, 안 되겠다. 요 문제 풀고 합시다. 네, 문제 푸시고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요건 잠시 끊었다가